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예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간의 연속된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연속된 형태로 뭐가 대체 시계열 데이터라는 걸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들 보면은 어떤 시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기록해 놓은 데이터들을 자,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총칭합니다. 이게 간격이 뭐 일일 수도 있고요. 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간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주식의 흐름,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겠죠. 뭐 날씨도 시간에 따라서 다른 날씨가 나올 거고요. 뭐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겠죠. 뭐 관측값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측하는 어떤 값이라도 시계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빌보드 차트 순위 이런 것도 뭐 음악의 순위니까 날별로 다르게 음악 순위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빌보드 차트도 되고 한국의 뭐 음악 그 멜론 차트 순위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록해 놓은 거를 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사실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좀 어렵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룰 데이터는 요 X축에 들어가는 시간축이 단위가 그렇게 자잘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매 초보다 더 작은 단위로 이걸 측정을 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대로 이걸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는 이제 통계학 지식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시계열 데이터 들여놓은 거, 이게 정밀한 단위까지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018년 5월 19일 뭐 13시 25분 44초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시간 데이터라면 사실 그보다 더 작은, 초보다 작은 단위까지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시계열 형식은요, 우리가 데이트 타임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형태로 시간을 변경을 해서 쓸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시로 시계열 데이터 들여놓은 거, 자, 이게 정밀한 단위까지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018년 5월 19일 뭐 13시 25분 44초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시간 데이터라면 사실 그보다 더 작은, 초보다 작은 단위까지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시계열 형식은요, 우리가 데이트 타임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형태로 시간을 변경을 해서 쓸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12-2 시계열 데이터 에서 이어서 해볼게요. 데이터를 부르는 양식은 이제 데이트 타임 오브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불러올게요. 자, 제가 데이트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트 타임을 불러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자, 지금 데이트 타임에서 몇 가지 명령어를 꺼내 써볼게요. 자, now라고 해서 데이트 타임 뒤에 .now 그리고 괄호 쳐서 now 1에다가 변수로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지금 현재 날짜랑 시간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6월 8일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13시 33분 8초 976414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시간을 변형하고 있는 데이트 타임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준 거고요. 뭐 now라고 쓰면은 저렇게 입력이 되고 또 다른 걸 해볼까요? 데이트 타임에서 today를 해볼게요. 그래서 now2를 확인해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w나 today는 현재 날짜 시각을 기록해 주는 애예요. 그래서 저 형식을 맞춰주는 거는요, 아까처럼 이렇게 데이트 타임 now 이렇게 해서 입력도 해줄 수 있고 제가 아예 날짜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뭐 2020년 오늘이 6월 8일이니까 68 이렇게 날짜 입력해주고 아니면 아예 제가 초 단위까지 다 입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시간이랑 대략적으로 뭐 숫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은 T1, T2, T3을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을 때
자, 2010년 20년 6월 8일 13시 37분 55초 29015125 이렇게 나오고, 얘는 제가 시간초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 단위까지만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 단위를 제가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스가 0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T3 같은 경우는 6월 8일 1월 1시 24분 그리고 24초 제가 설정한 데까지만 지정이 됩니다. 다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다가 수치를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서 제가 모양을 조금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은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어 놓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그 데이터 간의 계산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T1에서 T2 사이에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이렇게 상세 데이터까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차이를 difference라는 요 변수를 약자로 써서 diff 놓고요, T1에서 T2를 빼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i가 빠졌죠?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두 개의 상세 차이까지 나오죠. 49,075초, 그리고 마이크로 세컨드, 이제 초보다 작은 단위로는 자, 29만 125만큼 차이가 나더라. 자,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수치를 여기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줬을 텐데, 자, 데이터 형식을 날짜 형식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날짜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몇 년도고 몇 월 며칠인지 이거를 따로따로 정보를 꺼낼 수가 있어요. 예시로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테스트 df1이라는 곳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임의로 하나 예시를 위해서 만들어 볼게요. 올더 데이라는 요 컬럼 안에는 010115, 지금 슬라이드에 요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0115 0301 15 해가지고 날짜 형식을 맞췄고, 괄호도 맞춰서 닫아줄게요. 자,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죠. 오타가 하나 났네요. 데이터 프레임 해놓고, 자, 이게 제대로 됐나 확인을 또 해봅니다. df1 쳐봤더니 제가 날짜를 지금 3개 만든 대로 들어갔고 컬럼명이 제대로 입력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날짜 형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테스트 df1에다가 데이트 dt1이라는 거를 컬럼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 컬럼을 만들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저기 따옴표를 쳐야 돼요. 자, 올더 데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제 새로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날짜 형식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데이트 타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to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df1에다가 올더 데이에 있던 요 순서에 있는 요 날짜를 가져다가요, 형식만 변형을 해줄 거예요. 저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건데 형식을 변형해서 %d 그리고 자, 날짜니까 사이사이에다가 자, 저렇게 슬래시를 쳐줄 거고요. dm y의 순으로 집어 넣을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이 테스트 df1이라는 요 표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컬럼명을 데이트 dt1이라고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쓸 데이터는요, 판다스에 있는 자,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양식을 변형해 줄 수 있는 요 판다스 거예요, 얘는. 자, 요걸 가져다가 쓸 건데요. 자, 얘는 테스트 df1에 있는 올더 데이의 이 데이터들을 제가 원하는 양식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 양식은 D 이렇게 쓰면요, D는 데이고요, M은 month고 Y는 year예요. 그래서 일, 월, 연 요 순서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형식 지정자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요, 이걸 데이트 타임 오브젝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df1에 여기 하나 더 추가했죠. 요거 추가하는 작업이 요 코드였던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지금 데이트 D1이라고 DT1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포맷을 제가 DMY라고 변형을 해줬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있는 게 얘는 day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고요. 날짜 형식은 요 순서대로 연월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정한 요 포맷은 얘의 순서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차례대로 일월 연수 해서 2015년 0101 1월 1일 자 이렇게 들어가고 두 자릿수로 이제 변경이 되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수로 된 게 제일 처음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2가 된 게 이제는 일수로 빠졌고요. 이거 1이 월로 돼서 2015년 1월 2일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얘랑 거의 이제 똑같이 놀 건데 이 뒤에 포맷만 바꿔서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DT2라고 해서 요 옆에다가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요거 변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올더 데이 요 그대로 가져갈 거고 여기 포맷만 자 얘는 M, D, Y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스트 df1을 했을 때 자 뒤에 여기 또 추가가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아까 연하고 월이 얘한테서 이제 명확히 보이는데 지금 1월 1일로 들어갔을 때는 얘는 그대로 들어가서 차이가 없어요. 근데 1월 두 번째 걸 봤더니 차례대로 월, 일, 연수로 돼서 얘는 이제 연이 먼저 오고 월, 일이 오니까 자, 2가 이번엔 월이 됐죠. 자, 아까는 1월이 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 규칙들을 파악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 거 놓고 이번에 형식을 하나만 더 바꿔보자면 뭐 이렇게 y부터 시작을 해서 자 안에 본 거 ymd 이렇게 넣어볼게요. 테스트 df1 넣어보면 자 또 추가된 값이 이제 완전 또 다르죠. 날짜 형식 이제는 첫 번째 거를 연도수로 얘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2001, 2002, 2003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 말고 이번에 시리즈로 제작을 해볼게요. 데이트 시리즈 해서 시리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2018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05년 16일 이거 하나 있었고요. 2018년 0517 2018년 0518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제작을 했고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시리즈. 시리즈가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시간, 날짜, 시계열 데이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떴는데, 오류 이렇게 보는 것도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오류 제가 이번에 뭐가 떴나 봤더니, 여기 스트링 포맷이 잘못됐네요. 자, 제가 하나 컴마를 잘못 넣었네요. 요 위에서 아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요 부분 하이픈으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는 제대로 수정이 됐네요. 자, 이것도 형식이 안 맞으면은 얘가 날짜 형식으로 변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도 다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자, D1이라고 쳐보면은, 자, 보이는 건 똑같은데 변한 게 하나 있죠.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어요. 위에는 오브젝트였는데 밑에는 데이트 타임 6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D1에서 0을 꺼내 볼게요. D1의 0번째 게 뭐였어요? 이거죠. 2018년 5월 16일. 자, 저걸 꺼낸 다음에 제 날짜 중에서 연도만 알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뒤에다가 붙여줄 수 있거든요. 월만 알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고, 데이만 알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 적을 때는 또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을 때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데이터를 따로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예시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렀던 거 있죠. 자, 그거 불러올게요. 지금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거 다시 부르면 되겠죠. read CSV 해서 scientist
.csv 파일을 불러주세요. 어떻게 생긴 파일이었냐면요. 자, 이름과 탄생 연도와 사망일자, 나이, 그리고 직업 이거에 관련된 파일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날짜 타입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본하고 다이드 여기 두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얘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해볼게요. 프린트 써볼게요. scientists에서 자, 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데이터 타입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자, scientists 너무 길어가지고 스펠링의 오류가 종종 날 것 같아요. 이거 좀 줄일게요. 싸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합니다. 자꾸 틀릴 것 같아서 싸이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봤더니 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눈에는 날짜로 보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옵젝트라고 나오죠. 자, 옵젝트는 문자였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는 거. 숫자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고 이제 옵젝트라는 거. 그럼 다이드는 제대로 됐나 볼까요? 자, 얘도 옵젝트죠. 자, 그러면 이제 날짜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형식 변형은요. 제가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을게요. 데이트 타임 해서 pd to date time 사이에 본 부분만 가져다가 쓸 거고요. 그리고 포맷을 맞출 건데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소문자로 ym d 이렇게 썼었죠. 여기는 이제 슬래시 이렇게 하이픈 넣어도 되고 슬래시 넣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문제가 뭐냐면요. 자, 아까 전에 데이터는 자, 이게 다 두 자릿수였죠. 두 자릿수인 경우는 이게 소문자 y로 형식이 지정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네 자릿수로 들어가 있으면 연도가 걔는 대문자 y로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양식은요, 여러분 그 책에서 교재 245쪽을 보면은 시간 형식 지정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알파벳별로 어떻게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그 자세하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소문자 mdy 이거 썼었고 대문자로 지금 y도 하나 더 써볼 거예요. 대문자 y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연을 출력을 하는데 네 자릿수로 출력을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문자 y는 두 자릿수로 표시가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소문자로 줬을 때랑 대문자 줬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자, 에러가 나죠. 자, 이 포맷에 자, 얘는 지금 자, 방금 전까지 이제 형식의 에러였고 자, 여기 다운별 붙여서 넣었더니 무슨 에러가 뜨냐면요. 여기 쭉 뭐라고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타임 데이터 1920년 7월 25일이 이 포맷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왜냐면 얘는 두 자릿수에 대한 건데 얘 숫자가 4개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맞춰줘야 돼요. 얘만 y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타가 안 나죠? 오류가 안 나죠? 자, 같은 형식으로 다이드도 해볼게요. 앞에 변수 이름을 다이드라고 변경을 해주고 여기 뒤에도 다이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양식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본 데이트 타임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판다스 안에 있는 명령어인 to date time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얘는 시간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경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를 쓸 건지 이 괄호 안에다가 그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뭘 쓸 거냐면 그 사이에 있는 본이라는 요 컬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포맷은 ymd의 형식으로 넣을 거예요. 다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프린트 본 데이트 타임 자, 치면은 여기 D타입에 데이트 타임이라고 이제 변경이 됐죠. 아까 전에 얘에 관련된 본에 관련된 데이터는 옵젝트라고 나왔는데 얘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타입도 이제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거를 요 뒤에다가 추가를 시켜볼게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얘가 지금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제대로 안 돼서 요 뒤에다가 데이터를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추가를 할 거냐면요. 본 dt라는 이름으로 뒤에다가 삽입을 할 거예요. 근데 걔가 들어가는 건 이제 데이트 타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른 거는 다이드 데이트 타임이었죠.
이거를 한 번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한 번에 제가 슬라이드에는 작성을 해놔서 여러분 이렇게 동시에 써도 되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써주고 차례대로 넣는 거랑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고 따로따로 작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그래서 싸이 쳐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뒤에 들어와 있죠. 본 DT 그리고 다이드 DT가 뒤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똑같지만 형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제 계산을 시킬 거거든요. 계산을 할 거냐면 지금 태어난 날짜랑 그 죽음 사망 날짜 자, 두 가지를 알아요. 탄생일 그리고 사망일 이거 두 가지를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일자 차이를 볼 건데 이제 단순히 일자 차이를 보면 이제 에이지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알고 싶은 게 정확히 며칠 동안 살았었는지 일수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뤄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그 계산한 값을 마지막 줄에다가 추가하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또 뭔가 추가를 할 거니까 변수명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 싸이라는 파일 뒤에다가 agedt라는 이름으로 넣어줄 거고요. 얘는 diedDT에서 본 DT를 빼준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죠? 자, 이거 따로따로 해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따로따로 해볼게요. daysdt 해서 자, 이거를 하나 계산을 하겠습니다. 싸이 dieddt 해서 입력을 하면은 daydt에 지금 두 날짜에 일수 차이가 들어가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저 마지막 표에다가 넣으려면 방금처럼 이제 싸이에다가 데이터 이름을 하나 적어줘야 되겠죠? 자, 컬럼 이름을 age days dt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값을 daydt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제대로 됐나 볼까요? 자, 봤더니 age days dt가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한 작업을 보면은 다이드 dt에서 본 dt 요 두 개의 값을 빼줬어요. 요 두 개의 값을 일수로 지금 확정을 했고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컬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면은 이제 또 잘 보이니까 표를 집어넣죠. 그래서 과학자의 이 과학자 이름이잖아요. 과학자의 이제 일생을 다 측정을 한 건데 총 이제 며칠 살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뭐 누가 제일 오래 살았고 제일 적게 살았고 이런 거는 뭐 통계랑 연결하면 더 자세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파일을 하나 더 불러볼게요. 자, 에볼라 파일을 부를 건데요. 우리 지난 10주차에 제가 파일을 준 거에 이게 들어있어요. Country Time 시리즈라고 해서 자, 이걸 불러와 주면 됩니다. CSV 파일이죠.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 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할 때에 국가별로 발생한 현황과 발생한 그 날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날짜 변경해야 될 게 보이죠? 지금 자, 일단 인포를 좀 볼게요. 에볼라 인포를 쳐보면 이 전체 컬럼별로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데이트가 옵젝트로 돼 있고 데이가 인트, 나머지 플로트로 형태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옵젝트로 돼 있는 요 데이트,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데이트 타임 형태로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문자열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할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에볼라에서 데이트 dt 해서 하나 변형된 내용을 집어넣을 건데 데이트 타임 해서 에볼라의 데이트 양식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뒤로 쭉 가보면 자, 데이트 dt라고 해서 자, 양식이 지금 데이트 형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info 내용을 쳐봤더니 자, 얘는 옵젝트였는데 뒤에 들어간 내용은 자,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쪼개서 원하는 데이터만 불러올게요. 자,
자, 데이트랑 데이트 DT, 얘가 대문자. 그래서 이 두 개만 불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또 뭘 하고 싶냐면요. 데이트에서 2015라고 돼 있는 것만 꺼내고 싶거든요. 연도수만 꺼내고 싶어요. 자, 이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에볼라를 불러야 되겠죠? 에볼라에서 제가 꺼내고 싶은 데이트는 데이트 DT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면 자, 일단 이렇게만 한번 볼까요? 자, 요 데이터에서 제가 뭐 0번째 거를 일단 불러와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지금 형식을 찾을 건데 0번째 거를 불러와 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이어라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어라고 치면은 2015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 형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있겠네요. 이열 부분을 연도로만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0이라고 되는 거는 원래 여기 for 구문이랑 이런 걸 써서 돌려서 꺼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dt라는 걸 써서 자, 데이터를 전체를 부를 수 있는 또 명령어를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에볼라 이어에다가 넣을 거고요. 데이트 DT에서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데이트 DT에서 자, 데이터 부분만 꺼내서 연도수만 따로 꺼낸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얘만 해볼까요? 이렇게만 썼을 때는 어떤 명령어가 되느냐? 자, 이어 부분만 꺼내는 명령어가 되죠. 그래서 제대로 값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럼 확인했을 때 자, 너무 많으니까 헤드로 볼까요? 헤드로 보면은 자, 봤더니 연도수만 뒤에 빠져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식으로 month랑 그 day 부분도 따로 꺼낼 수가 있겠죠. 제가 코드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줬거든요. 자, 슬라이드에 보면은 dt month, dt day라고 이런 식으로 꺼내면은 월만 따로 꺼낼 수가 있고요. 일수만 따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꺼내서 한번 요 뒤에 표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제일 마지막에 오게끔 요거를 작성을 해보세요. 요 코드를 여기다 포함시켜 보세요. 연습 문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분석을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에볼라 데이터에서 자, 얘의 최소값을 제가 구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 최초 발병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최초 발병일이 이 기록된 그 환자 중에 제일 최초의 날짜를 가진 사람이 최초 발병이 된 날짜겠죠. 그래서 그 날짜를 알아보려면은 우리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데이트 dt 중에서요. 지금 데이트 dt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면은 자, 이게 최초 발병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지금 2014년 3월 22일이 최초 발병일이래요. 지금 기록된 내용 중에서는 저게 최초 발병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날짜를 각 날짜에서 자, 요 날짜만큼 빼면은 뭐가 돼요? 발병일로부터 경과일이 며칠이나 지났는지, 며칠이 됐을 때 발병한 건지, 자,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경과일을 요 최초 발병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서 outbreak day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에볼라의 데이트 dt에서 dt의 최소값을 뺀 값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볼라의 데이트 dt에 있는 요 항목들에서 요 최소값 제가 아까 구했던 거 요거를 다 하나하나 빼주는 거죠. 지금 요 수치는 하나니까 전체 데이터에 얘를 다 적용을 해서 빼줄 거예요. 자, 입력해보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에볼라 확인을 해보면 자, 마지막에 얼마나 그 아웃브레이크가 그 경과일이 아웃브레이크 그 창궐 날짜죠. 창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발생한 지 얼마나 경과가 됐는지 자, 이거를 확인을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여기 시계열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걸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분석한 거를 이제 시각화를 시켜볼게요. 이제 데이터만 계속 봤잖아요. 이제 수치로만 돼서 여러분이 이게 대체 어떤 형태인지
자, 감이 잘 오지 않을 거예요. 대충 분석은 할 수 있었지만 이 모양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보여주는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